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네. 그 국사학자들이 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그 여행기도 남기고 네. 또 그때는 외국인들이 대접이 좋아요. 오면은 왕도 만나고 장군도 만나고 뭐 군수도 만나고 다 그랬거든. 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평민도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우리 학자들은 숨기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창피한 것들 네. 네. 그런 안 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 써 있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쓴 책들도 보는 게 좋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또 내용 중에 보면 어.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셨던 관군보다 의병이 센 나라다는 우리나라 역사를 예. 보면 관군은 항상 나라를 망치고 네. 그 의병들이 나가서 나라를 구해. 네. 그런 네. 내용이 좀 이 들어 사람들 있는 것 그걸 본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니까 예. 되게 게으르고 뭐 못나고 그래 보이는데 근데 그 원인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있더라라고 쓴 거예요. 정부에 어. 있었다.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네. 현명한 내가 이제 그 여기서 읽으면서 네. 내가 이제 이 책을 내가 쭉 이제 이 컴퓨터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읽었는데 네. 네.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가 괜찮았으면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이미 1894년이면 지금 130년 전이네 딱 그죠? 네. 그때 그 독일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이 조선 사람들이 그냥 멍청한 게 아니라 지도자만 좋은 지도자만 났으면은 정말 대단한 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깜짝 것을 놀랄 만한 이뤄낼 것이다.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그게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거. 그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 30년 만에 박정희가 1961년에 5.16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동안에 그 61년으로 치면 지금이 몇 년 됐죠? 60년 됐잖아, 거의. 60년 동안에 경제가 400배가 늘었어요. 네. 와, 엄청나네요. 그렇게도 들으니까. 그 예. 1961년하고 지금 2024년하고는 우리가 400배 잘 사는 거예요. 돈으로. 네. 깜짝 놀랄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뤄낼 것이다. 한국이 등수로는 세계 꼴등이었거든. 네. 100나라 중에서 한 90 몇 등이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지. 네. 그런데 그 나라가 10등까지 올라오는데 딱 두세 대 60년밖에 안 걸렸다고.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꼭대기까지 오는데 조말이 딱 맞잖아요, 그죠? 네. 그 오스트리아 그 이거 여행자가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더라면은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재밌는 거가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보고서 대부분이 등치가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민족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나쁜 놈들이라고.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키, 여자들도 다 꼬마고. 그러니까 영양가를 너무 못하게 해가지고 족속을 바꿔놓은 거라. 서양에서 정치학 이론에 그런 말이 나와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네.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부패가 더 많아요. 저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정확히 알 수 있죠. 네. 조선의 그 발전 그렇죠. 수준을 그렇죠. 보여주는 이제 문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 빨간 거로 한 데가 보세요. 네. 유럽이라면 그렇게 초라한 선박으로 그런 위험한 항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도 참 조악하고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다로도 나가고 강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용감한 거야. 그런데 이제 배는 너무 형편없었다. 네. 조선 정크선은 지푸라기로 엮은 듯한 돗자리가 도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붕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집에. 네. 왜냐하면 초가를 씌웠으니까 지붕이 아니지. 그런 거는 이제 지붕으로 보지 않는 거죠. 거대는 없는 거니까. 너무 그런 만큼 정확하다, 되게. 그러니까 그 초가를 못 통하고 부잣집만이 이렇게 그 나무를 네. 하고 거기에다가 기회를 얹혔잖아요. 네. 초가는 지붕이 없는 거야. 그냥 그 볏집으로 갖다 올려놓은 거라고. 네. 참, 우리 그렇게- 어렸을 때는 한국에 초가집들 많았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내가 이제 고향이 춘천인데 네. 춘천에도 초가집이 되게 많았다고. 당장 그러면은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몇십 년만 초가집이- 한 50년만 올라가도 우리나라에 초가집 시골 가면 다 초가집이야. 한 60년 정도 됐구나.
뭐 초가집 막 없애고 그런 거가 박정희 대통령 네. 나와서 새마을 운동할 때 초가집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전 사실 초가집은 여기는 어리니까 본 적이 모르지. 없어요. 예. 초가집은 본 적이 50살 이하는 없어가지고. 모르지. 아, 한 60살이나 그렇겠네요.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봤을 거야 다. 참 300배가 더 좋아졌다는 한국이 그 말을 또 실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수세식 화장실이 된 게 50년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세식 그런 게 상상이 안 가는 화장실이지. 북한에서는 아직도 아니고. 그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네. 길에 나갔다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데서 오줌을 못 넣었어.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지. 그래갖고 바깥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랬다니까. 화장실 다 좀 화장실이 너무 무섭다고. 노후되니까. 네. 근데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한두 세대밖에 안 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항구의 조선인들은 더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게다가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예. 인물도 괜찮게 생겼고 체격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 거의 일 다 안 하고. 네. 그 일본 장교 그 얘기도 보면 55페이지 내가 인용한 건데 일본 장교 집단을 만났는데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이 스타일이 1854년에 일본이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40년 됐을 때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보고서 자기네랑 동급이라고 인식을 급이 해주는 같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언어와 정중한 예절을 알고 있었고 아주 좋게 평가한 거라. 네. 파티에 갔다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적 한번 보세요. 나는 아주 작은 조랑말을 타는 것보다 걷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이러니 조선에는 기병도 없다. 키가 큰 조선인들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말을 타고 기마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보고서 우리가 이제 군사 전문가니까 딱 아는 거지. 네. 기병대가 없는 거는 네. 이거 공격 전쟁을 못 하는 나라예요. 그 또 그런 걸 또 볼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영화 보면은 네. 조선시대 때 뭐 큰 말 타고 떠그닥떠그닥 걸고 달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거짓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 전부 말들이 다 지금 서양 말하고 같잖아. 네, 맞아요. 크고. 그런 말 없었어요. 아, 다 쪼락 말이야. 이게 저 그림 저 김홍도가 그린 여자들이 타고 가는 말. 네, 저런 말. 저게 그러니까 말 크기가 거기 그 마부가 보니까 마부의 가슴도 안 오잖아 말이. 그러네요. 좀 작아 보이네요. 네.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실물을 그린 거예요. 그 네. 밑에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은 예. 마부가 있고 그 말이 있는데 네. 말 키가 말들은 한 2m 되지 보통 높이가 머리 높이가 2m 넘을 거예요. 지금 말들은. 네. 근데 저건 보면은 근데 조선 사람이 1m 50밖에 안 됐는데 그보다 더 작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들 보면 큰 말 그게 다 영화 자체가 실화가 아니라는 소리죠. 허구다. 허구지. 저게 맞는 얘기예요. 네. 쪼록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딸랑딸랑 말을 이거 방울 달고 다녀. 뭐 당나귀보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 하고서 무슨 전쟁을 했겠으며.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서울을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업이 들어와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비싸게 부르는 거야. 말 한 마리 가는데 얼마다 말이지. 바가지를 어디까지 약간...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속도도 안 나고 그 바가지 값이라면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에서 쓰는 그런 거군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네. 그 마부하고 책 내용에서요. 너무 비싸서 네. 차라리 걷는 편이 낫겠다라고 쓰는 거야. 아무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도로 사정이 어떤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멕시코에서도 이보다 더 나쁜 도로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되게 쑥스러운 거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는 부산이 아니라 제물포예요. 네. 제물포가 그 일본이 개항을 제일 먼저 시킨 도시고 네. 그리고 제물포 조약 뭐 다 그렇잖아. 네. 거기로 많이 온 거예요. 제물포에도 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없고 거세게 흐르는 넓은 한강의 지류에는 다리도 없다. 한강 여기. 네.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도시의 강보다 큰 강이에요. 이게 진짜 큰 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무슨 강 그러면 전부 조그매. 영국의 테임즈강, 뭐 프랑스의 세느강, 뭐 미국의 허드슨강 도 아마 한강보다는 작을 거야 느낌에.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들의 강 하나 흐르는 거 보면 아주 이게 무슨 nem부지 강이야 할 정도로 네. 한강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도 다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없었대. 거죠. 오히려 작은 강에만 다리가 있고 네. 정작 필요한 것은
다리가 다리가 없었다. 없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조그만 데는 왜 다리가 있었는 줄 알아요? 양반들은 옷이 젖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옷이 안 젖으려고 네. 그냥도 걸어갈 수 있는 데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건 없고. 네. 그러니까 저게 읽으면서 그런 거를 추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 이게 양반들. 양반 편의에 맞는 그리고 옷 그런- 같은 거가 전부 다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 좋아했는데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네, 백이민족. 왜 말쓰죠. 백이민족인지를 알아야 돼. 왜 백이민족이었을까요? 흰 옷이 가장 값싸니까. 저렴해서. 예. 흰 옷이 가장 싸니까. 예.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음. 특별한 날은 흰 옷을 안 입잖아. 색동저고리 뭐 이런 색동저고리 얘기도 입죠. 있고.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 특이한 날 입는 거라고. 애들한테는 흰 옷 안 입히잖아. 가능하면. 네. 그래서 백이민족이 뭐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염색할 돈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분이. 네. 이 독일 이 사람이 여행 가니까 네. 곳곳에 이제 사진을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는데 카메라를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약간 뭔가 어. 포같이 그런 게 딱 그렇지. 하고 나올까봐. 옛날 카메라는 크니까 네. 카메라를 무기로 보고서 음. 이제 도망가는 거라. 네. 그래서 이 저자가 나는 카메라를 꺼내서 병사들 쪽을 향했다. 그러자 정말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다 도망가는 거야. 네. 그리고 옛날에는 카메라인 줄 알고서도 또 사진 안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찍으면 자기 혼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이렇게 찍는 것도 무서워하고. 아. 그게 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 기자가 일본 천황하고 사진을 같이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농담하는 줄 알아? 이 카메라는, 이 사진기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데 천황은 신이기 때문에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은 못 찍어, 안 나와. 사람만 나와, 이 사진기는. 네. 근데 그 일본 천황한테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왜? 천황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기자가 농담을 하고 찍어요. 농담인지 조롱인지. 너는 하나님인데 이 카메라에 잡히겠냐? 네. 그만큼 문명이 된 세상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세상하고 게. 예. 카메라 보고 도망갔다. 근데 나중에는 카메라를 사진이라는 거 안 후에는 포즈도 취해주고 그랬다는 거야. 나 좀 찍으라고 그러고. 아. 사진 속에 영혼이 남기 위하여 포즈를 취해줬다. 이런 네. 이거 보면은 그 그림이 떠올라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뭔가 이런 이런 일이 식으로, 있었겠구나 하는. 임금님께서 네. 국경을 떠나시면은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쌀을 줄 테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라는 개념이 이때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오는데 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그냥 않았대 일하고 거야. 있었다는 거죠. 그냥 뭐 저기 일본군이 가는구나 하고서 나하고는 관계없어. 뭐 쟤네들이 우리 왕을 죽이겠지 정도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오래된 숙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네. 하긴 왜 그런 걱정을 하겠는가. 일본 천황의 군대가 이들에게 조선 정부보다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이 와가지고 뭐가 해방이 됐어요. 노예 해방. 노예들은 일본이 더 좋아. 모든 주민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똥천지인 도시가 어디에 또 있을까? 7, 8살 되도록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길에서도 행인들을 향해 용변을 보는 일이 흔하다. 거기 밑에 그 얘기 나오네. 네. 근데 건강에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다. 아, 전염병 발생도 드물다. 네. 왜? 겨울이 춥고 네. 그 한여름에 소나기가 치워가고 그래도 남은 것들은 개들이 먹어치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 치고서는 질병이 없다는 네. 얘기죠. 가로등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마차도 보도도 없는 국가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5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정체된 사회라. 발전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 오물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흰옷을 입는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또 있네요. 특이한. 가난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뭐 왕이 죽을 때 뭐 아. 왕별 국상을 하니까 네. 국상할 때는 색 있는 옷을 못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흰 것 입고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네. 여성들은 이름도 없다. 그래서 뭐 전부 다 그냥 그 남자들도 천민은 이름이 없잖아요. 개똥이, 개똥이 뭐 소똥이 이런. 뭐. 근데 여자들은 귀족이라도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부분도. 민비 같은 사람은 뭐 왕족이니까 이름이 있었지. 민자영이라고 했을 때부터. 네. 고종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완충국의 제후들 가운데
조선의 군주인 고종보다 더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봉신은 없다. 이런 인간이 독립국가의 왕이었단 말인가.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읽다가 분노해서 내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충성 바치고 오직 자기만 살라고. 중국이 우리한테 뜯어간 것들 보면은 쌀 1만 가마 1년에 내야 될 돈이 중국에다가 바칠 거. 네. 아, 그리고 엄청나네요. 호랑이 가죽 100장, 네. 사슴 가죽 100장, 비버 가죽 400장. 비버 가죽 400개. 비버가 그때 뭔지 모르겠어. 그 뭐 너구리인가? 이 독일 사람이 보고서 쓴 건데 네. 저거를 갖다 바치려니 나라가 등표가 빠지는 거죠. 중국한테. 그리고 그럼에도 공손히.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네. 가가지고 그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 왕보다 더 높아요. 네. 서열이.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저쪽에서 걸어와가지고 서울 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지. 서대문 저 독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독립문 자리로 들어오는 거야. 아, 그 자리로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너네들한테 더 이상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지은 문이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이고. 아. 독립문 바로 앞에 예. 막대기가 2개가 있어. 기둥이. 그게 영은문이라는 아, 네. 은혜를 영접하는 문이야. 네. 중국은 은혜니까. 아.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네. 무너뜨리라기보다 그 앞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왕들이 중국 사신이 글로 통해서 오는데 거기 가서 절 바치고 땅바닥에 코 3번 대고 절 바치고 그리고 재수 없으면 얻어맞기도 하고 중국 왕한테 중국 사신한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참 슬픈 네, 그래서 그 나는 과거입니다. 내가 현대사를 공부했을 때 나의 느낌은 한마디로 그냥 분노였어요. 분노. 그리고 이런 못난 정치가들 하고서 그런 것들이 확인돼 가는 과정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인이 못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은 괜찮은데 지도 세력들이 너무 개판이라서 네. 이렇다.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이 책의 소문에 조선 사람들은 제대로 온 지도자만 만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가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승만 박정희를 만나가지고 네, 네. 몇십 년 만에 현대 국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1894년이면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해서 독일 영사, 미국 영사, 프랑스 영사들 다 와 있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독일,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왕하고 왕족하고 이 옆에서 거래를 하고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은 기록을 남겨도 어떻게 하늘님인데 왕이 뭐 아, 좀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옆으로 볼 수 아무래도 있다고 옆에서 네. 밑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다른 그림으로 네, 그릴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중에 3달 동안은 소를 도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늘의 경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를 베고 왕비가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그걸 이제 축하도 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네. 소도 못 잡아먹게 했다는. 그러니까 1인 지배의 국가죠. 네. 1인 지배의 국가라고. 저 1895년 우리가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 저 1895년이 을미사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죽는 네, 왕비가 네. 일본 놈들한테 죽는 네. 그 장면인데 이 사람은 그 한국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얘기도 다 들은 거야. 또 민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민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교관 부인들 덕택에 왕비와 그 주변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여기서 있었다. 그 외교관 부인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언더우드. 언더우드 부인인가? 언더우드 말고 무슨 그 한국에 따라가지 말라는데 따라온 여자가 있었어. 저희 그 용감하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 민비를 직접 만나보고 민비의 눈을 보니까 눈이 아주 맑고 총명하고 그랬다라고 쓴 사람이 있죠. 네. 이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미나오는 작고 못생겼으며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굵은 가채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머리를 귀에서 어깨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저게 저 그림이 예. 그저 민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민비 지금 진짜는 확인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 글의 느낌이랑은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 그림에서 주는 그러니까 느낌이. 그 묘사를 그냥 한 거죠. 예. 그 이거 보면 그냥 그 당시에 얼마나 왕권이 무시무시했냐를 알 수 있지. 그럼 저기서 뭐를 유추할 수 있어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왕이 네. 책임을 져야지 왜 부하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멸망은 고종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친일 조선의 멸망은 을사오적의 을사오적의 책임이지. 네, 신하들의 책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임신했을 때 왕자가 임신하면은 고기도 못 잡아먹은 나라인데
네. 근데 어떻게 그 왕이 신하한테 밀려? 그는 후세들도 좀 그렇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왜 이완용이 나쁜 놈이냐 이거야. 이완용이를 시킨 놈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완용 같은 사람을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는 게 고종 아니야? 네. 고종의 파워로 못 잘랐나? 음. 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문의 꼬리를 음. 무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공부 새로 해야 된다가 나는 내 답이야. 네. 오히려 어, 계속 더 응. 할수록 더 의문이 그렇죠. 드는 이 나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대했는데 예.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거 가지고 하나도 설명이 안 돼. 네. 몇몇 그냥 그 나라를 팔아먹은 일부 신하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 이 논리로는 설명이 안 그렇지. 된다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말씀이시죠. 많지. 예. 군대도 이제 규율이 없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다 만났기 때문에 아,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 중에 나는 아주 이상한 군대를 다수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그 자기가 이제 세계를 뭐 아까 캄보디아도 가고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군대는 가장 기이한 군대로 보인다. 조선 정부의 공식 목록에 나는 조선의 독재적인 군대의 인원이 120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가 8천 명이 그랬거든 망했을 때. 다 도망갔다는 소리지. 아, 120만이.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20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괜찮은 군대예요. 그 정도면. 나라 지킬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어느 곳에도 조선 병사는 한 명도 없다. 수도 위수와 궁정감시 임무는 일본군이 맡고 있다. 왕과 정부 전체는 일본인들의 포로다. 1894년에 이미. 예? 120만 군인 밑에 중 거도 놀랍네요. 어. 99%는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그러니까 없다고 해요. 소집을 안 했으니까 아, 계획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역사책을 써놓은 거는 2차 자료라고 그래요. 1차 자료는 내가 이승만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승만이 일기장 같은 걸 다 봐야 돼. 그 사람 편지 같은 거. 실제로 실제로 그 사람. 있었던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승만 전기를 읽으면 그건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1차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려면 그거는 전문적인 역사가가 돼야 되고 네. 우리 이제 2차 자료를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2차 자료는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엉터리 책들이 많아. 이승만 박사에 관한 책들은 진짜 엉터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저 책은 좀 추천하고 싶어요. 허동현 교수가 쓴 책인데 네, 네. 경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국사학자 중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관점이 이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고루한 관점이 아니야. 오픈된 거야.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 일본 사절단한테 네. 갔던 걸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제목으로 했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한 후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일본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거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응? 우리는 다 괜찮고 잘났는데 일본 놈들이 악당이라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라는 저 책은 책을 꼭 한번 추천을 읽어볼 해주셨다. 만해요. 근데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일본 가서 저런 사람들을 본 거야.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그 옷 다 벗고 몸에다 문신하고 아주 아니군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본 거지. 어. 동물이지 저게. 네. 그 얘기고. 음. 그리고 내가 한두 권 더 소개하면 음. 제국 일본의 전쟁. 요거 박영준 교수라고 국방대학 네. 교수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자예요. 나랑 뭐 잘 알아. 나보다 후배니까. 네. 어. 이거 비교적 최근 나온 책이네요. 그렇지. 2020년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네. 일본의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저 특징을- 책을 보면은 예.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1차 대전 그때 일본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 사람이 그 일본 해군이 이 사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해군이 막강해져야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강대국은 다 해군이 세요. 그래야 해군이 세야지 멀리 나갈 수 있고. 네. 제국주의를 하려면 해군이 없으면 안 돼. 일본이 그 페리 제독한테 강제 개국당한 다음에 캐치한 것이 해군이야. 그래서 해군을 막 해군을 내리는.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박용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네. 일본 근세에 어떻게 해군을 늘렸는가에 관한 것이 이제 박사 논문인데 그 일본 전쟁에 관한데 저 책도 좋아요. 지금 우리 그 MHIO 네. 미오. 미오 인사이드 아웃 하면서 네. 이 책도 이제 드문드문 인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일본이 진실로 강하더냐 이 책과 제국 일본의 전쟁 여기서 그거를 그냥 좀- 일본은 나쁜 놈
이라고 해서는 역사 설명이 안 된다고요. 쟤네들은 왜 우리보다도 후진 놈이었는데 일본이 그다지 강하더냐 해서 오집은 거면 우리보다 훨씬 야만인이라고. 네. 그런데 얼마나 걔네들이 더 빨리 우리보다 앞서고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여줍니다. 청일전쟁 하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한국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왜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데 우리가 껴서 그러느냐. 그럼 한번 보내볼까요? 미국 너 나가. 중국도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전쟁 일으키면 어디가 폭탄 제일 먼저 맞을까요? 한반도가 완전히 활약고가 되겠죠. 한반도를 점령하는 나라가 이겨. 예.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이긴다고.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군이 다 나갔어. 네. 그러면 중국이 제주도 점령하러 달려올 수도 있어요. 왜? 제주도는 지금 해군 작전하는데 아주 좋거든. 또는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이따 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한번 붙어야 돼. 그럼 누구든지 먼저 와서 제주도를 점령해야 돼. 네. 그럼 제주도를 점령하면은 제주도를 먼저 점령하는 팀이 상대방을 때리기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때 세상에 또 놀랐어요. 질 리가 없거든. 네. 당연히 청나라가 이겨야 되지. 근데 일본한테 어떻게 청나라가 지냐 그러고 다 놀랬다고 세상이. 이제 우리가 러일 전쟁도 앞으로 하겠지만 러일 전쟁 할 때도 누구도 러시아가 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겨서 역사책에 세계사책에 일본이 1905년에 이긴다면서부터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 네. 일본이 청일전쟁하고 와서 청나라 군대 일본은 벌써 그 군복이 서양 군대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저기서 또 보고서 일본군이 뭐가 특징인지 한번 보세요. 흰옷을 입었어. 세계에서 흰옷 입은 군인이 일본군밖에 없었는데 저때 당시에는 흰옷 입었던 건가요? 저것을 서양 군대가 보고서 네. 흰옷을 입었는데 옷에 흙을 안 묻히는 군대라고 그러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네. 또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또 세계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뭐 우리 인도의 시성이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뭐 등불이야 우리가. 근데 인도의 모든 유학생들은 러일 전쟁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 유학 안 가고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왜? 어떤 거기서 희망을 본 거군요. 희망을 일본에서. 본 거예요. 서양을 이기네 저것들이. 동양 사람이 서양을 이겼네. 네.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서양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일본 가서 배우고 우리도 네. 영국을 쫓아내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갖고.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는 배우면 안 되지. 네. 일본이 나쁜 나쁜 놈인데. 내가 그거를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알은 거야. 네. 인도의 유학생들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영국으로 가는 대신에.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역사를 보고 배우려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인도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라. 예. 와, 동양이 서양을 이길 수 있구나는.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 저건 아주 유명한 조약이니까 한번 뭐 조약문 읽어볼 필요 있어요. 네. 이때부터 조선, 대만, 그렇지. 대만을 이런 그때 청나라가 줘. 일본한테 줘요. 네. 그래서 주면서 그때 원세계가 아이 저거는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줘도 됩니다 그래. 네. 근데 또 지금은 지거래. 중국이. 중국이 자기 거라고 난리가 그렇죠. 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지정학적 요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사일 시대 무슨 제트기 시대 제트기 시대에도 넓은 땅은 소중해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떠나면은 네. 동해바다 벗어나는데 30분도 안 걸려.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없어. 벌써 한국 지났네요. 이게 얼마나 지정하기 중요해. 이렇게 좁은 땅은 헛거라고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지. 중국이 넓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망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1조에 보면은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를 확인한다. 이에 위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조선국의 중국에 대한 공언,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중국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매년 조공 바치는데 뭐 호랑이 가죽 100개, 뭐 사슴 가죽 100개, 쌀 1만 가마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들고 가는 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죠. 예.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방된 것이 1895년에 저건데 저걸 보고서 우리가 독립국이 됐고 일본이 우리를 독립국으로 만들어줬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역사를 엉터리로 읽는 거지. 저거는 왜 저랬을까? 중국을 한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예. 이제 한국을 빈터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착하고 쟤네들 나쁜 놈 그러면 영원히 뭐가 안 발전이 안 끝나죠. 되는 거지. 예.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그 있고. 우리가 힘 좀 늘리자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입니까라고 음. 질문하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당했어요. 네. 내가 학자가 돼갖고 와서 우리가 그 군사력도 늘리고 뭐도 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맹도 늘리고 음. 그러면은 전쟁하자는 말입니까 그래. 음. 누가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은 수단인데 그 수단을 영원히 포기하면은 그거는 저 일본 음. 비보통 국가가 되는 거지. 음. 국가들은 전쟁이 그 나라의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네. 지키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 기본적으로 넓이, 음. 영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제화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쟁 그러니까요. 불능이에요. 예. 뭐 자원도 없고, 그렇지. 예, 완전 음. 또 바로 위가 북한이니까 그냥 섬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예. 그래서 북한 우리가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통일이야. 통일되면 그래도 조선시대만큼은 될 수 있어요. 네. 조선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2배 넓은 거야. 그러니까 네. 땅 넓이도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좀 강해지면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안 느끼고 살 수가 있게 되고 네.